지난 눈밑주름 원인 없애는 법 동영상 다음에 아이크림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가끔은 과격하리만큼 아이크림 쓸데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이크림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아이크림 정말 발라야 될까요? 얼굴에 바르는 크림 그냥 바르면 안 될까요? 하는 질문들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이크림 꼭 발라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분들은 반드시 아이크림을 발라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분만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피부 화장품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 네, 의료미용과 대학 교수 맞고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저술한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뢰있고 정확한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눈가 피부는 일반 피부와 달리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피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일반 피부에는 개기름이라고 얘기하는 피지막이라는 보호막이 충분합니다. 기름막이 있다 보니까 피부 속에서 물이 쉽게 증발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눈가 피부 독립피지선은 피지막이라는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쉽게 수분이 증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노화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아울러 눈가에 바르는 화장품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품은 아이 에센스입니다. 다만 아이 세럼, 아이 부스터, 아이 컨센트레이트 모두 동일한 것이죠. 만약 이 내용을 아직 모르신다면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에센스 추천 세럼, 부스터, 컨센트레이트 똑같을까 다를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이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되는 활성 성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수분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보호작용, 즉 수분을 증발하게 막아주는 작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젤입니다. 아이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활성 성분과 피부에 보호작용을 해주는 것도 역시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크림이라는 것은 오일리하죠. 약간의 크림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려는 것을 막아주고요. 약간의 활성 성분 그리고 약간의 수분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만약 단 한 가지만 바른다면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될까요? 아이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아이젤, 아이세럼 또는 에센스가 아닌 아이크림 한 가지만 바르셔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눈가에 주름 하나 없었고 정말 피부가 탱글탱글 쫀득쫀득 그리고 촉촉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이 제품 발라보지 않은 여성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아이 제품을 많이 발랐는데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눈가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그 다음에 탄력이 뚝뚝 떨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는 그런 이따위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수분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눈가에서 많이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이크림이라는 제품으로서 눈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세럼, 아이 에센스로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주고 또한 수분을 준다고 해도 이것들이 보호해주는 피지막, 바로 개기름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바르고 잠시 후에 보편적으로 다 빼앗겨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죠. 결국 아이크림을 발라줌으로써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도움이 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이크림에는 물론 약간의 수분과 약간의 유효 성분, 즉 활성 성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은 내 눈가 피부는 소중해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바르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부터 발라야 되냐면 수분 보충을 위해서 아이젤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는 약간의 수분과 활성 성분을 위해서 아이세럼, 에센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둘 중에 즉 아이젤이나 아이세럼 한 가지를 일단 바르시고요. 그것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무리로 무엇을 바른다?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셨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그런데 아이크림 아무리 발라봤자 소용이 없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굵게 잡혀 있더라면요, 분명히 아이크림만으로는 눈가 주름을 없앤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고스톱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포커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스톱이나 포커를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약 5-6시간을 쳤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본전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를 본다라면 5-6시간 동안 허리 아프고요, 돈도 잃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지만 최소한 본전치기를 하신다면 5-6시간 동안 재밌는 포커나 고스톱의 스토리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전치기가 중요한 것이고요. 절대 손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껴주셔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4살, 5살 그 어린 나이에 눈가에 주름 있는 아이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눈가 피부에 수분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눈가에 수분을 빼앗기고 있다는 개념에서 만약 어린 나이부터 아이크림을 발라주기 시작한다면요, 크림 베이스라는 것이 오일 디펜스이기 때문에 눈가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결국 우리 피부에서 수분을 본전치기 한다는 것은요, 노화를 그만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눈가에 주름이 있어서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저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뭐 보시는 시청자들, 구독자들에 따라서 답변은 다르시겠죠. 네, 30대 중반이에요. 뭐 40대 후반이에요. 그럼 제가 또 한번 물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현재 눈가 피부 상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대부분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과 비교적 비슷한 피부 상태 또는 눈가 피부 상태를 갖고 있다면 그때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30대 중반 또는 40대 후반 분들이 10년 후에도 지금과 비슷하다면 그때는 만족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럼요, 만족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피부 또는 눈가 피부의 손해가 아닌 본전치기라는 것이죠.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가 5살, 6살 때의 그 피부 또 눈가 피부를 그대로 지금 나이 30대, 40대, 50대 때도 유지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너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되었던 간에 내 눈가 피부의 노화 예방을 위해서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은요, 굵은 주름이 없어지는 걸 위해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다시 말해 피부의 본전치기를 위해서 바른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아이크림을 발라야 되나요? 그냥 피부에 얼굴 크림 바르면서 눈가에도 바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크림과 얼굴 크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 크림은요, 얼굴의 pH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진 않지만 약 또는 평균 5.5의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얼굴 피부용 화장품은 대부분 5.5에서 6.0 사이의 약산성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눈가에 바르는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요, 약산성이긴 하지만 중성에 최대한 가까운, 즉 7.0에 최대한 가깝거나 약산성이어도 중성에 가까운 6.8, 6.5 그 정도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냐? 자, 아이크림 바르다 보면 동공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동공의 pH가 몇이냐면 약 7.2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피부도 소중하겠지만 피부보다는 동공이 더 소중하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 5.5짜리의 얼굴 피부용 화장품이 실수로 또는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동공에 침투가 된다면요, 따가움을 느낄 수 있겠고요. 이런 따가움이 반복된다면 동공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아이크림은 눈가 동공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7.0이라는 중성에 가깝게 7.0 또는 6.8 아무리 떨어져도 6.5 정도의 pH를 맞추게끔 나와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미생물입니다. 얼굴 피부보다는 눈가 피부의 피지가 덜 나와서 보호작용이 약하다 보니까 또 동공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법에는요, 화장품을 만들 때 우리가 미생물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얼굴 크림이나 눈가 크림 상관없이 무조건 불검출돼야 됩니다. 그러나
총호기성 세균수, 즉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처럼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얼굴 크림에는 g당 1000개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눈가는 상당히 약하다고 얘기했죠. 또 동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 영유아용 제품이나 눈가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g인 500개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약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성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눈가 제품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얼굴 크림을 눈가에 바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반드시 아이크림을 발라야 되는 사람은요, 첫 번째, 본인이 사용하는 얼굴 크림에 아하랄지 글리콜릭 엑시드랄지 이런 식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화장품류, 여드름 피부이거나 심한 노화 피부이거나 또는 딥클렌징을 원하는 그런 분들, 게다가 지나치게 영양분이 많은 그런 화장품을 바르는 분들은 눈가에 역시 아하, 글리콜릭 엑시드, 지나치게 강한 영양분이 침투가 되게 되면 눈가 피부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얼굴 피부용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이크림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설마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나요? 에이, 잠깐 눌러주세요. 얼굴이 지성이신 분들은 보통 크림 타입 바르기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알로에 젤 같은 젤류나 아니면 조금 촉촉한 에센스류만 바르시는데, 눈가는 젤이나 에센스 같은 것으로선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 피부가 얼굴에 크림을 바르지 않는다면 눈가에는 아이크림을 발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얼굴이 지성이어도 눈가는 건성이고요, 얼굴이 건성이면 눈가는 더 건성, 얼굴이 건성이면 눈가는 더더더 악건성이기 때문에 눈가는 아이크림을 반드시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눈가 점막 부위가 자주 가렵거나 또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쉽게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크림이 조금 더 위생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있네요. 2018년도에 경제의 커다란 키워드가 가성비, 즉 품질 대비 가격이 아닌 가심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시더라면 기왕이면 다홍치 바르고 얼굴엔 얼굴 전용 크림, 눈가엔 아이 전용 제품을 발라주는 것, 이렇게 추천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아이크림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촉촉한 그런 피부의 장벽 구조를 만들어주는 보습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심비보다는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크림을 바를 때 눈가에도 같이 발라주시면 되겠죠. 얼굴에 크림 바르시고요, 그 제품들을 전부 다 얼굴에 바르신 다음에 눈가에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발라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화장품을 소비 많이 하고 있는 핑핑이들, 그리고 소비자 핑핑이들에게 아이크림 꼭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받고 있는 화장품 업체 핑핑이님들, 모두 도움되셨나요? 정말 도움되셨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이쪽, 항상 이 핑피박의 좋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매주 목요일 10시 45분에 그 알림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